반갑습니다. 노래 부른 것처럼 인생이 아름답습니까? 아름다운 시처럼 살고 계십니까? 네. 오늘 말씀드릴 거는 차나 한 잔 마시게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요즘에 유행하는 게 뭐냐면 육각형 인간이래요. 육각형 인간이 이 육각형 모양대로 이렇게 원만하게 자기가 외모, 학력, 자산, 직업, 집안, 성격 이런 것들이 다 완벽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이 사람은 뭐 부족한 게 없이 다 완전하다. 이런 사람을 육각형 인간 이렇게 얘기한다 그래요. 여러분들 몇 각형이에요? 그게 자기가 외모도 뛰어나고 학력도 뛰어나고 자산이나 집안이나 성격이나 그다음에 직장 이런 게 다 만족스러운가? 그 만족의 기준이 어디가 있어요? 나한테 있어요. 그런데 그 다른 사람한테 보여주기에 내 모습을 비추면 모양이 상당히 찌그러져 있겠죠. 잘 사는 사람은 뭐 100억 가진 사람한테 비하면 내가 부족할 것이고 또 뭐 탤런트한테 비교하면 내가 못생겨 보일 거고 다 다를 거예요. 근데 어떤 모양으로 자기의 삶을 살아가고 자기의 인생을 만들어 가는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얘기입니다. 나면서부터 사람들이 계층이 다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부잣집에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좀 가난한 집에 태어나고 머리가 좀 똑똑한 사람, 좀 더 덜 똑똑한 사람 다 달라요. 그런데 자기가 부족한 것만을 바라보고 그것을 목적의 지향점을 삼고 거기를 가요. 내가 저 사람처럼 잘생겨져야겠다. 그래서 얼굴을 막 고치고 저 사람처럼 부자가 되야겠다. 그래서 막 돈을 하고 그 목표를 정해놓고 그 자기의 삶을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는 것이 목표인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내가 봤을 때 저 사람은 육각형으로 완전한 사람이니까 나도 저 사람처럼 육각형 인간이 돼야겠다. 이래서 거기를 한 단계 한 단계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부족한 것을 채우고 안 되는 것을 노력하고 하면서 자꾸 해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우리가 육각형 인간을 부러워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그렇게 완전한 사람이 되면 행복할 것이다. 그렇게 딱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 보고 당신 행복하냐고 물어보지도 않았잖아요. 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만족스럽지가 않고 만족하지 못해요. 내가 봤을 때는 만족해 보이고 완성형으로 보이지만 자기 각자가 생각했을 때는 다 부족하다고 느끼는. 그렇게 생각하면 육각형으로 다 완전하게 사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나 육각형 완전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나름대로 완전하죠? 네. 다른 사람이 인정하는 육각형이 아닌 자기의 삶을 살 수 있을 때 행복한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이 뭐 너는 이것이 부족하다 이것이 부족하다 해도 자기 만족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완전한 것이지 누구에게 비해서 부족하고 누구보다 더 못하고 이런 말에 신경 쓸 건 없는 거예요. 내가 추구하는 삶, 내가 바라보는 삶, 그 삶을 향해서 내가 가고 있는 지금 현재가 행복하고 기쁘면 그 나름대로가 내 인생의 아름다운 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에게 비해서 내가 부족하다, 못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까? 행복의 조건은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얘기할 거예요. 자기의 삶에 만족하는 것이 제일 행복한 조건이라 그래요. 내가 있으면 있는 대로, 가지면 가진 대로 거기에 만족할 수 있어야 행복하다. 근데 스스로 자기의 삶을 만족하지 못하면 행복이 없는 거예요. 내가 비록 부족하고 또 실수하고 실패하고 그런다 하더라도 자기가 실패한 삶의 그 중심에 내가 있는 거예요. 나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내가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잘못된 거예요. 잘 안 되기도 해요. 그런데 잘못되고 잘 안 된 것, 그러면서 내가 그 잘못과 실수를
다시 회복하고 만회해가는 그것까지가 나의 삶이고 인생인 거지. 잘된 것만 이렇게 보여주면은 그건 그림이 그림. 먹지 못하는 떡이에요. 내가 잘할 수도 있고 잘못할 수도 있고 그걸 통틀어서 나의 삶이고 나의 인생이라고 봐야지. 그렇게 본다면 지금 내가 잘못되고 실수하고 실패하고 이런 것들까지도 내 삶이에요. 그것을 나의 삶으로 볼 때에 아름다운 나의 생이 되는 것이지 잘되고 멋진 것만 보여줄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중국에 조주 스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은 120살까지 사셨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수명이 늘어나서 많이 살지만 그때 옛날에 120살이면 어마어마하게 사셨을 거예요. 보통 한 40대에 이렇게 많이 가고 그러는데 다른 사람보다 한 3배는 살았으니까 엄청 살았죠. 이분이 유명한 게 차나 한잔 하라 이 말. 누가 와서 이제 뭐 불법의 대의가 뭡니까 진리가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누구한테나 다 차나 한잔 하게 이렇게 얘기해요. 질문하는 게 사람한테 물어봐요. 이 절에 와본 적 있어요? 와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차나 한잔 하게. 처음인데요? 차나 한잔 하게. 와본 사람이든지 안 와본 사람이든지 다 차나 한잔 하게. 그러면 옆에서 왜 이 사람한테는 와봤으니까 차나 한잔 하라고 이 사람한테는 안 와봤으니까 차나 한잔 하라고 그렇게 얘기합니까? 자네도 차나 한잔 하게. 다 똑같은 차나 한잔 하게. 그 차나 한잔 하라고 하는 말 속에는 무슨 아주 큰 법문이 들어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당신의 삶이 무엇입니까? 아니면 당신이 깨달은 게 뭡니까? 물어봐도 그 사람이 대답해 준다고 해서 그 깨달음이 자기 것이 되냐? 안 되는 거예요. 그는 차 한 잔을 마시고 그 차 맛을 본인이 느끼고 알 수 있어요. 내가 공부를 해서 연구를 해서 깨쳤을 때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거지 누구한테 물어본다고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것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삶을 보고 다른 사람의 인생이 부럽다고 그 사람의 인생이 내 인생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씩 그것을 극복해 나가고 이겨나가고 헤쳐나가면서 만들어가는 그 인생이 나의 인생이고 그게 참다운 나의 행복, 그 행복의 가치고 그런 삶이 나 스스로는 육각형의 완전한 삶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다 저것이다 하는 생각으로 이리 왔다 저리 갔다 하는 건 다 망념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좋다 하면 이리 갔다가 저것이 좋다 하면 저리 갔다가 저것이 맞다고 하면 저리 갔다가 그 시대의 트렌드도 다 다르잖아요. 어떨 때는 이렇게 했을 때 이 사람을 육각형이라고 그러고 또 그 시대가 또 지나면 또 이런 것을 육각형이라고 그러고 여자들 옷도 마찬가지잖아요. 유행 따라서 이거 입었을 때는 센스 있다 그러고 또 어떨 때는 또 저거 입었을 때 센스 있다 그러고 다 달라. 근데 그 시대에 따라서 다 옮겨다녀요. 그것이 다 멋있다고 해서 그것만 쫓아다니면 자기가 그 맛을 알 수가 있냐. 자기가 직접 그 맛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자신을 육각형을 만들고 팔각형을 만들고 완전한 생각으로 그것을 만들려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를 괴롭히지 말고 자기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차나 한 잔 마시듯이 그 마음으로 나를 온전한 나로 느낄 수 있을 때 그것이 자기의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차나 한 잔 마시게 하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렇게 자기의 삶을 차나 한 잔 마시게 여유 있게 또 자기의 정말 참맛을 느끼는 자기의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첫째는 손가락만 보지 말고 달을 보자 그랬어요. 교의품 6장 말씀에 저 원상은 참 이론을 알리기 위한 표본이고 우리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킴에 손가락이 참 달은 아닌 것과 같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데 있어서도 그것을 그 진리를 가르치는데 이것을 손가락만 쳐다보고 그 손가락을 맞다, 틀리다, 또 좋다, 나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 손가락이 가리키는 그 방향에 그것이 무엇인가. 또 더 깊이 들어간다면 거기에 있는 달이 참 달이 뭐냐. 거기에 손가락으로 가르쳐 있는 참 달도 이 달이라고 하는 것도 참 달은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 있는 그 참 달을 알아야 그 달을 보았다고 할 수 있는 거지. 그 손가락에 매여서 손가락만 쳐다보고 어디 있냐고 계속 헤매고 있어도 안 되고 그 손가락이 가리키는 달을 보고 그것이 진짜 달이라고 그것만 쫓아가서도 안 돼. 이 손가락이나 달이나 다 나의 마음속에 참 달을 가리키기 위한 방향이죠. 그것을 알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손가락에 매여서 그 손가락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뭐 오는 방송도 하고 또 라디오도 하고 여러 가지로 또 이제 요새 유튜브가 많이 활성화돼 가지고 여러 가지 좋은 말씀들을 많이 들어요. 그러면 그 말씀을 들을 때는 참 그렇겠구나 그러고 마음이 흡족하고 좋아요. 그런데 듣고 나서 딱 끄면 그대로 또 다시 삶이 단절돼요. 법문과 내 생활이 그냥 하나로 통해야 되는데 법문을 들을 때는 듣는 거고 딱 끄면 그 법문과 나의 삶이 딱 단절돼서 내 다시 본래의 삶으로 돌아와서 욕하고 성질내고 다른 사람 짜증내고 또 이렇게 살아. 그리고 또 다시 라디오 또 듣고 방송 들을 때는 그래 또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거 계속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 이게 약 먹는 것 같아요. 법문을 듣는 게 약 먹는 것 같아서 내 마음이 괴로우면 법문을 들어. 그러면 그때는 좋아. 근데 또 닦으면 또 괴로워. 이렇게 살면은 이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내 삶이 법문이 돼야 돼. 그래서 내 생활이 법이 돼야 되고 그 속에서 내가 기쁘고 행복해야 되는 건데 거기만 쫓아다녀. 거기만. 그러면 되지 않아. 우리 대종사님께서 전망품에 보면 법의 대전이라고 초창기에 이 시대 앞으로 시대 이렇게 딱 밝혀놓은 한시 구절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시사일광 창천중 기열오온 강신여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해를 쏠 때 시위를 당겨서 쏴요. 그러면 그게 딱 맞고 정면으로 꽂혀가지고 그 속에서 오색 구름이 쏟아져 내려서 나를 둘러싼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생각으로 망상 번뇌로 그것을 보는 게 아니고 정말 참달을 보고 그 참달을 쏘아서 진리의 그 핵심을 쏘아서 그 속에서 나타난 은혜로 내가 온몸을 감싸면 내 삶과 생활이 다 오색 구름이 찬란한 것처럼 덕과 은혜가 미치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그냥 쳐다보고 저걸 어떻게 쏘냐, 내가 저기 어떻게 가냐 이렇게 생각만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중국의 마주 스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이제 절에 있다가 산책을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사냥꾼 그 앞으로 이제 사슴이 한 마리가 막 달려고 도망가고 그 뒤로 사냥꾼이 쫓아왔어요. 그러니까 스님한테 앞에 도망가는 사슴을 보셨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스님은 당신은 누구요? 그래 원래 불교에서의 격의문답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질문하면 그 질문한 거에 대답하는 게 아니고 다시 역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그 주도권을 내가 가져오는 거예요. 당신 누구요? 보면 몰라요. 사냥꾼이지. 그래 사냥꾼이면 사냥 잘해요. 내가 지금 몇십 년을 사냥하는데 사냥 잘하죠. 그러면 화살 하나로 몇 마리나 잡아요? 이 양반 보소. 화살 하나로 한 마리, 운 좋으면 두 마리 잡지. 그런 걸 질문이라고요. 한 마리 잡죠. 그럼 당신은 사냥 기술이 별로요? 그러면 여기서 자기가 좀 자신 있게 그래도 오랫동안 사냥을 했기 때문에 내가 좀 자신 있는 사냥꾼인데 나보고 별로래. 그럼 스님은 한 발 쏘면 몇 마리나 잡아요? 나는 한 발 쏘면 때려잡아요. 어떻게 때려잡아? 스님이 살생하지 말라는데 그렇게 때려잡아도 돼요? 이렇게 그걸 아는 사람이 당신은 왜 못 잡아요? 그런 사냥놀이는 하고 있고 실제로 살생을 하면 안 된다는 그 발레의 마음, 자기의 마음자리 그 자리를 왜 못 쓰냐 이게. 그러니까 이게 마주 스님을 이를테면 화살로 쏴서 동물을 잡는 한 발이 아니고 이렇게 법문을 살아있는 법문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법문을 들은 모든 사람들이 다 그 본래의 마음자리를 깨치고 그 마음자리에 비추어서 자기를 봐서 자기의 자성자리를 깨닫기 때문에 그걸 다 잡는 거예요. 그러면 한 마리가 잡는 게 아니고 때로 잡는다는 말이 맞죠? 그것이 우리가 이제 진리를 바라보는 이 손가락만 보지 말고 그 참달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자꾸 의미를 너무 많이 부여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냥 자기가 느끼기 행복하면 행복한 거지. 누가 뭘 해줘서 행복하고, 집이 아파트가 몇 평이야 행복하고, 재산이 얼마가 돼야 행복하고 그런 게 아니고, 내가 지금 행복하면 행복한 거예요. 아침에 사과가 하나 있었네? 사과 하나 딱 먹은 게, 너무 맛있어. 그럼 행복한 거 아니에요? 사과를 10개 먹어야 행복해요?
그 맛있는 행복, 그 순간에 행복하면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행복을 너무 이거라 저거다 이렇게 의미를 부여해갖고 이래야 행복할 것 같다. 이런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가. 뭘 해줘야 사랑한다 하는 것을 아는 게 아니고 그 사람 그냥 눈을 바라보고 표정을 바라보면 아, 저 사람이 날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아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꼭 뭐 금반지 해주고 뭐 이 목걸이 해줘야 뭐 그 사람이 날 사랑하는 걸 알아요? 그냥 보면 알아요. 여러분들이 행복한 시대가 언제예요? 가장 행복한 때가 언제예요? 그때로 돌아가고 싶습니까? 저는 누가 물어보더라고요. 옛날로 돌아가고 싶은 때가 있냐? 아니 없어요. 왜 없냐? 지금이 제일 행복해요. 과거는 그냥 지나간 거예요. 그때 만족하면서 그 행복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지금이 또 행복한 거예요. 과거의 행복이기 때문에 그 행복을 찾아서 과거로 자꾸 가려고 그러면 현실이 없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 꿈꾸는 시간보다 값진 현실을 사랑할 수 있을 때 우리가 마음의 행복을 찾을 수가 있어요. 봄이 되면 이제 나무들이 다 이제 물이 올라오잖아요. 겨울에 다 죽은 것처럼 회색빛으로 있다가 봄 되면 물이 쭉 올라오고 가지를 이렇게 올라오고 또 새순을 틔우고 이러더라고요. 근데 그걸 보면서 세상의 변화라고 하는 게 큰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아주 작고 사소한 것에 변화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변화를 우리는 무시하고 잘 모르고 지나쳐요. 가만히 바라보면 정말 작은 움직임, 바람, 이 변화가 보여요. 그러면 그 변화가 이 자연에만 있는 게 아니라 내가 함께 살아가고 있는 내 가장 가까운 가족, 이웃, 친척들의 변화도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못 느끼면 어떻게 돼요? 그냥 아무런 감정이 없는 사람으로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사니까 사는 거예요. 행복이 없어요. 그건 뭐냐면 그 사람을 그 사람에 있는 작은 변화와 가치를 인정하지 못하고 자기 스스로가 그것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면 다른 사람이 지금 느끼지 못하는 것은 나에게서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내 안에서 이 꿈틀거리는 행복을 찾지 못해요. 이 안에서 물이 올라와야 되잖아요. 행복의 물이 올라와야 돼요. 그래서 얼굴도 피고 피부도 피고 여기서 자기의 스스로의 순들이 새순이 돋아나서 행복을 전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자꾸 현실은 잊어버리고 자꾸 어디에서 찾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작은 것, 작은 변화, 그 작은 변화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시간도 시계도 보면 뭐 1시간 뭐 하루 이렇게 가는 게 한꺼번에 가요? 1초 1초가 모여서 1시간, 하루, 1년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삶이고 그 삶을 소중히 생각할 때 그 가치가 있는 거예요. 요새 이제 클린 증후군이라고 아직은 그 유행하지 않았는데 우리 이제 몇 사람이 썼어요. 클린 증후군. 어떤 것 같아요? 클린 증후군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봤죠? 밥 먹으러 가면 안 남기고 다 먹어야 해요. 집에도 뭐 어지러져 있는 걸 보지를 못해. 그러니까 자기가 완벽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뭐든지 다 깔끔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삶도 깔끔해야 하고 막 주변도 깔끔해야 되고 먹는 것도 깔끔해야 되고 다 깨끗이 그게 되겠어요? 그게 마음속에서 뭔가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걸 자꾸 그걸로 채우려고. 그래서 그걸 막 자꾸 그것을 막 누가 보면 그러면 이걸 자꾸 이게 자기 스스로가 밝히기 위해서 하는 모르는데 자기 마음에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자꾸 괴롭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잔소리가 많아져요. 너는 왜 이렇게 못하냐? 너는 왜 이렇게 못하냐? 왜 이것밖에 못하냐? 왜 이렇게 해줘? 이렇게 해주라니까 안 해주냐? 자꾸 이게 그러면 그 사람한테 가겠어요? 안 가요. 그러니까 자기만 깨끗하면 되는데 자꾸 다른 사람까지 깨끗하기를 강요하게 돼요. 그러면 자기 삶이 더 무언가 원하는 것, 무언가 소중한 것, 그거를 찾지 못해서 계속 그것을 찾아 헤매는 것처럼 그렇게 오히려 깨끗하게 하려고 하는 생각이 자기 스스로를 깨끗하게 못하게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디션 프로그램도 가끔 보면 그러더라고요.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보다 즐기는 사람을 이길 수가 없다. 자기의 삶의 현실에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소중한지
귀중한지 이것을 볼 수 있어요. 그것이 비록 작다 하더라도 그것을 놓치지 않을 수 있는 그 마음, 그것이 있어야 자기를 바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대종경용품 20장에 보면 어떤 경계를 당하든지 군수에 편안한 사람이 제일 편안한 사람이고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거기에 만족을 얻는 사람이 제일 부귀한 사람이다. 그 마음이 부유한 사람이 부자라는 거지 어떤 물건으로 어떤 상황으로 그것이 많아야 부자가 아니라 만족할 수 있고 자기의 분수를 아는 사람, 그 현실을 직시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비록 작더라도 자기 삶을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셋째는 한쪽만 보지 말고 양쪽을 둘러볼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자기가 배우고 익히고 아는 것으로 인해 가지고 거기에 좀 단절됐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것만으로 다른 사람을 평가를 해요. 그래서 그게 전체를 봐야 이게 사실을 알 수 있는데 전체를 못 보고 일부분만 봐. 내가 아는 만큼만 보고 거기로 판단을 해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옳다, 그르다 이렇게 시비하고 자기 마음에 안 맞으면 다투고 싸우고 원망하고 이렇게. 어떤 사람이 출근길에 버스를 탔는데 막 사람들이 많이 몰리잖아요. 근데 한 임산부가 탔어요. 근데 배가 이게 나와가지고 불편하잖아요. 근데 이미 벌써 자리에 다 앉아 있으니까 불편하게 내가 서 있어 힘들게 서 있으니까 뒤에 앉아 있는 어르신이 보니까 앞에 젊은 사람이 앉아 있는데 안 일어나. 바로 일어나면 임산부가 앉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뒤에서 눈치 주고 톡톡 치는 거예요. 자리 좀 비켜주라고. 무언에 이제 말을 하는 거죠. 이 젊은 사람이 딱 일어나가지고 자리를 비켜주려고 딱 일어났어. 그랬는데 요거 지팡이를 듣고 다리가 한쪽이 장애인인 사람. 그러니까 자기는 장애가 가졌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사람을 보고도 앉아 있었던 거예요. 근데 뒤에서 그런 상황을 모르고 일어나라고 자꾸 눈치 주고 툭툭 치니까 일어나. 그럼 이 뒷사람이 봤을 때 어떻게 생각되겠어요? 얼마나 마음속에 미안한 마음이 들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기가 쉽다 이게. 그 사람의 처지나 입장이나 상황이나 이런 거를 모르고 내 생각으로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면 그것을 하라고 강요하고 내 생각이 맞다고 자꾸 주장하고 그렇게 살아요. 부부싸움이 주로 어떻게 일어나요? 내 말 안 들어주니까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내 주장을 자꾸 펴다가 내 주장에 협조를 안 하면 싸움이 되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그 사람이 하는 거를 내가 이해하고 그 사람이 뭘 생각하는가 이해하는 사람이 싸움이 나요? 안 나요. 한쪽만 보지 마. 그 사람이 하지 못하고 말하지 않더라도 그 사람이 또 보고 느끼는 것이 있고 그것을 이해할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는 양면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이쪽은 이랬는데 이쪽은 이럴까? 자꾸 이걸 연습하다 보면 내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내가 느끼지 못하는 것을 느껴서 그 사람을 이해하고 그 사람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마음에 여유가 생긴다는 거예요. 오랫동안 이 숙박업을 한 사람이 단체 손님들이 어느 날 갑자기 다 와서 숙박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딱 저녁에 이제 밥을 차려주죠. 그러니까 하루 동안 쭉 여행하고 얼마나 피곤해요. 여행 끝나고 나 저녁에. 그러니까 밥을 차려주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허겁지겁 배가 고파갖고 밥을 막 먹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은 천천히 먹어. 주인이 딱 보고 당신이 이 사람들의 스승이죠. 어떻게 하느냐. 보면 합니다. 제가 오랫동안 숙박업을 하면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죠. 이런 사람도 왔다 오고 저런 사람도 왔다 오고. 제가 밥을 차려서 놓고 보니까 이 사람들은 그냥 허겁지겁 자기의 허기만 채우기 위해서 먹어. 근데 이 스승은 이 한 그릇의 밥이 여기까지 올 때까지 수고했던 그 모든 사람들의 은혜를 생각하고 그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딱 바라보고 먹더라 이게. 여러분도 식사할 때 어떻게 먹어요? 정말 그냥 배가 고파, 배고파 죽겠네 이러고 그냥 허겁지겁 먹기가 쉽죠. 또 맛을 또 제대로 못 느껴. 거의 자기의 기억으로 먹는다고 그러거든요, 음식을. 짜장면 맛집이 다 똑같아 다. 왜냐면
짜장면의 맛집이 다 틀리겠죠. 재료도 틀리고 주방장도 틀리고 그럼 이 집 요리 짜장면은 이렇고 이 집 짜장면은 이렇고 이렇게 다 알 수 있는데 근데 그 집 가도 똑같고 저 집 가도 똑같더라. 그건 뭐냐면 내가 짜장면을 먹었던 맛의 기억. 그 기억으로 짜장면은 이런 맛이야. 이러고 먹기 때문에 이 집도 짜장면 맛이 똑같고 이 집도 짜장면 맛이 똑같고 다 똑같아. 그런데 그것을 자세히 보고 자세히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마음을 잡고 좁혀서 한쪽 면을 보는 게 아니라 넓혀서 양쪽을 볼 수 있고 더 넓혀서 많은 것을 볼 수 있을 때 우리가 이걸 볼 수 있다. 그래서 그냥 바쁘게 힘들게 다른 사람만 모방하고 다른 사람만 따라가는 삶이 아니고 정말 차 한 잔을 마시는 여유를 가지고 차 한 잔의 맛에 깊은 의미를 느끼고 차 한 잔을 어떻게 마셔야 될 건가. 또 그리고 이 차를 마시는데 누구를 위해서 마시는가. 이것을 알 수 있을 때 내가 정말 이 차 맛을 제대로 알고 차를 느끼고 마시고 또 차의 소중함을 알고 내 삶의 소중함을 알아서 스스로 현실에서 행복을 느끼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는 차나 한 잔 마시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